아쿠맘의 원포인트. 오늘 일요일인데 어떻게 아쿠맘의 원포인트가 나가냐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아쿠걸즈와 함께하는 가죽공예가 방송되는 날인데 우리 희진이가요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아쿠걸즈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창이랑 저하고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해서 이번 주 한 주는 창이도 좀 쉬게 해줬어요. 방학이죠, 방학. 그래서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이번 주는 아쿠맘의 원포인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아쿠맘의 원포인트는 손PR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손PR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아코로드에서 카드 지갑하고 장지갑 내보내드렸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PR기로 부분 PR을 하고 나서 턱이 지는 경우도 손 PR로 잘 매끈하게 마무리 해주면 디테일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PR기로 부분 PR을 하고 나서 손 PR로 다시 다듬어주면 어떤 변화가, 어떤 마법 같은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디테일이 어떤 결과물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이제 손 PR을 할 건데요. 손 PR 하는 때는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통가죽을 사선으로 PR 할 경우에도 손 PR을 사용하고 지금 이렇게 부분 PR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 턱이 진 부분들을 손 PR을 이용해서 면을 잘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손 PR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부분 PR을 하고 턱 진 부분들을 PR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PR할 때는 이제 유리판이 필요해요. 그냥 이런 그 재단판이나 이런 그냥 일반 바닥에다 그냥 하면 칼이 여기 박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판이나 아니면 대리석판 이런 거 칼이 이렇게 밀려서 나갈 수 있게 박히지 않는 그런 판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칼을 보면 이렇게 앞면 뒷면 뭐 양면으로 한쪽은 경사직 면으로 있고 한쪽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 경사진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PR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PR을 하고 이렇게 턱진 부분을 없앨 때 지금 경사진 부분을 바닥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PR을 해주는데 경사진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한번 PR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PR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겨요. 이럴 경우에는 두꺼운 통가죽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밀어야 될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이렇게 얇게 포를 뜨듯이 PR을 해야 될 경우, 사실 사선으로 두꺼운 가죽을 할 때 저는 경사진 부분을 엎어놓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칼 경사진 부분이 바닥 쪽으로 하게 하고요. 항상 손 PR을 할 때 저는 옆에 이렇게 사포, 지난번에 우리 사포판 활용하는 거 알려드렸죠. 이 사포판하고 이 청동을 항상 놓고 하고요. 칼을 기본적으로 다 갈아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계속 칼을 갈면서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가 칼날이 좀 무뎌진 것 같으면 날이 잘 세워져 있으면 여기서 청동 연마제에다가 몇 번만 이렇게 해줘도 날이 금방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편으로 쓰시다가 칼날이 완전히 무뎌졌다 하면 다시 칼을 갈아서 쓰시고, 손 PR 하실 때는 무조건 칼날이 세워져 있어야 해요. 날이 잘 서 있어야 손 PR이 용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경사진 부분 아래쪽으로 잡고, 파지법은 사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칼 자루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포를 뜨듯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뭐 검지를 팔 등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칼자루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포 뜨듯이 이렇게 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파지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작업을 하든지.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본인의 손에 맞는 파지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다가 본인의 손에 맞춰서 손의 크기나 칼을 어떤 칼을 사용하느냐, 또 사선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런 일자칼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지법이 본인이 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냥 PR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우리 예전에 그 원포인트 중에서 스트랩 이어붙이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해서 연결해서 붙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시고 약간 포뜨듯이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리스크 없이 PR 하시기가 더 편하세요. 그래서 파지법 저는 이렇게 잡고 시작하고요. 반드시 손 PR 하시 조심하셔야 될 게, 손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세요.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칼이 손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주 노련하시거나 익숙해서 뭐 그거에 대한 감수를 하실 수 있다 하면 괜찮으시지만, 그냥 무조건 습관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이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하다가 손을 다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파지하실 때도 손이 너무 칼 가까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턱진 부분들 할 때 칼을 엎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살짝 포뜨듯이 그냥 무조건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포를 뜨듯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스킬들은 작업자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게, 나의 신체 구조에 맞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실 때 그렇게 어느 정도 노련해지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의 파지법을 따라서 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이 편리하게 찾아가시면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유리판이나 좀 대리석 같이 이렇게 바닥에 박히지 않는 판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 지금 보실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꽃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죠. PR하고 나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돼야 되는데, 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너덜너덜하게 그 가죽 밥 같은 털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리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바닥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바닥이 자꾸 이렇게 박히게 되니까 칼이 제대로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끝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뭐 어차피 피피터는 나중에 뭐 다 닷진해서, 뭐 닷지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재단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 잘라내는 부분 때문에 사실 여유값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손 PR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 PR 아니더라도, 얘도 면 PR을 했는데 면 PR을 하고도 사실 단면이 조금 두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면 PR 한 것 중에서 좀 유난히 두께 차이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턱이 져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꼭 저렇게 부분 PR한 끝부분 뿐만이 아니라 면 PR을 하고 나서도 두께 차이가 있거나 턱이 좀 지거나 할 때도 손 PR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칼날 경사진 부분을 이렇게 엎어놓고 하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끊어질 것 같아, 잘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보기에는 있지만 사실 거의 가죽이 끊어지거나 잘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두께 차이가 있으면 그 턱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 작업을 할 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노출해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피아를 하고 나서 이 가장자리도 또 한번 피아를 해줬는데 거기도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두께를 안 맞춰주면 뭐 작업물을 만들었을 때 이 단면의 두께가 차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면 두께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업은 처음 하실 때부터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처음에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바로 잡아볼까 라고 하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바로 잡아가는 게. 근데 처음부터 조금 어렵지만 해나가는 게 조금 어렵고 배워가는 게 좀 어렵지만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해 나가시면서 하면 처음부터 잘 익히시고 좀 어렵게 시작해도 그게 나한테 익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렵지 그렇게 시작하시다 보면 나중에 좀 더 점점 쉬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쉽게 느껴지시는 거죠. 정말 쉬워진다기보다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작업물 만드실 때 아 이건 연습이야. 연습이니까 대충 해봐야지.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 연습이지만 제대로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마인드의 차이인데 연습이라서 그냥 대충 한번 연습처럼 해보는 게 아니라 연습이지만 본 작업처럼 하시는 게 가장 정말 그렇게 작업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면피알에서 별거 나올 거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손피알이 너무 재밌는 게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두께를 맞춰가다 보면 이렇게 또 많이 가죽 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칼이 또 무뎌져요. 그러면 다시 칼을 갈지 마시고 이렇게 연마제에다가 한두 번만 이렇게 해도 칼이 나가는 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곡 없이 턱 없이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런 식으로 면피알 한 것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분 피알기로 면피알을 하시다 보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일정하게 두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가죽 밥이 제법 나와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피알 했고요. 끝부분만 살짝씩 해도 이렇게 가죽 밥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쵸? 이렇게 꽤 많이 생기죠? 작업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랑 이만큼 또 다듬어서 작업하는 거랑은 확실히 완성했을 때 비교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곳의 디테일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손피알 하시는 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피알기 있으신 분은 이렇게 피알해서 피알 하시고 뭐 스와치로 피알 연습하시고 한 것들을 가지고 연습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자투리 가죽들 피알 안 하시고 두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알은 칼도 잘 갈아서 날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칼이 날이 없으면 피알하기 너무 어려우세요. 나는 왜 피알을 이렇게 못할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칼 날이 예리하게 잘 갈려있지 않으면 잘 날이 서 있지 않으면 피알을 잘 해도 잘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우선 칼을 잘 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파지법, 본인에 맞는 파지법 잘 찾으셔서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피알은 하시면 굉장히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능수능란한 사람이 해도 오랜 시간 하면 굉장히 팔이 아프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작품들의 퀄리티를 좀 올려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손피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